드디어 대통령 면접. 대한민국 역사적인 유행 가입. 저는 강신서입니다. 소만의 처음 대사이자 마지막 대사를 지냈습니다. 공항에서 강신서 대사가 북한 김영수 대사 일행을 처음 만납니다. 그래서 강 대사가 북한 대사에게 찾아가서 반갑습니다. 대한민국 대사입니다. 라고 하니까 처음에는 이 김 대사가 퉁명스럽게 아이고 이 난리통에 여유가 넘칩니다. 그래 넥타이도 매시고 비아냥거리면서 이제 인사를 받아친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조금 흐르니까 북한 상황이 급변한 거예요. 북한이 기대했던 구조기는 오지 않았던 겁니다. 물론 대한민국 대사도 구조기를 타는데 실패해요. 그렇습니다. 덩그러니 두 대사관 직원들이 공항에 남아 있는데 강 대사가 북한 대사에게 돌발적으로 물은 거예요. 인도주의적인 측면에서 김 대사 이제 그 어떡할 겁니까? 그러니까 북한 대사가 그제서야 갈 곳이 없습니다. 솔직하게. 북한 대사관이 습격돼서 이 사람들 데리고 북한 대사관으로 다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제 그제서야 두 대사가 속내를 터놓고 처음 만난 자리인데 대사가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강신서 대사가 순간 고민을 엄청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아무리 동포지만 북한 대사관 직원을 지금 한국 대사관에는 식량도 없어요. 그리고 오늘 털릴지 내일 털릴지 한국 대사관 직원들의 신변도 보장하지 못하고 우리도 탈출할 수 있을지조차 불분명한 그 상황에 공항에 들어서자마자 애들 웃음소리가 아유 이런 위험한 상황에 이게 무슨 소리냐. 어떤 그 북한 애들이 무슨 술래잡기 있더라고. 그것은 뭐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 공항에 그 대합실에 뭐 의자들 많잖아요. 예. 그걸 왔다 갔다 해서 술래잡기 뭐 그걸 하고 있더라고. 북한 대사관 직원 어린애들 어린애들이 그걸 보니까 참 가슴이 어떻게 보면 뭉클하다고. 저 어린애들은 참 아무것도 모르고 이렇게 위험한 상황에서도 이렇게 천진난만하게 놀고 있구나. 저 자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북한 사람들이. 이런 생각이 싹 들더라고. 야. 그래서 강 대사가 김 대사에게 그러지 말고 김 대사 우리 집으로 갑시다. 대한민국 대사관으로 갑시다. 라고 제안을 하고 이야기가 시작되죠. 강신선 대사가 했던 인터뷰 가운데 정말 가슴 아팠던 게 뭐냐면은 일단 애들이 있고 이제 그 부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딱 이 생각을 했대요. 만약에 내가 여기서 이 사람들을 무시하고 그냥 가버리면 부작위에 의한 살인이다. 그러니까 부작위라는 것은 내가 충분히 도와줘야 되는 상황인데 그냥 무시하고 가는 거거든요. 그렇게 할 수는 없다. 그래가지고 차를 보내가지고 그 북한 인원들을 태워서 한국 대사관으로 들어옵니다. 자, 어쨌든 정말 그 라이벌 관계에 있던 이 외교관들이 드디어 만났습니다. 첫날 밤 아무 일도 없었을까요? 다 왔는데 형이 말들을 안 해. 말들 안 하고. 그리고 얼마나 어색했겠어요. 네. 내내 저 남한 놈들 죽이려고 뭐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는데 갑자기 무슨 말을 하겠어요. 오고 왔으니까 잘하셨어요. 우리 집은 안전하니까 걱정들 마시고 저기 함께 해줍시다. 정원에 나와서 김영수 대사하고도 얘기를 하고 우리만 있었으면 안 온다. 부인들하고 애들 때 맞다. 얘기 안 하고. 부인도 5명이죠. 애들 4명이지. 걔들 생각해서 그 사람도 이념이나 뭐 국가 따질 여력이 없죠. 야, 북한 사람들 또 이렇게, 어떤 휴머니티가 있구나. 이들보다는 자기 와이프, 아이들, 이걸 좀 부양하구나. 그게 인간 아니에요, 그게? 간 사람들도 그냥 아빠였던 거예요. 일반도. 강 대사가 느꼈던 남자들만 있었으면 여기 안 왔을 겁니다. 라는 말 속에는 다 있죠. 힘든 우리의 사정을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말이 느껴졌던 거예요. 남북 간에. 하지만 분명히 지금 이 담장 밖은 내전 중이고요. 총성이 계속 울리고 있습니다. 밖에 있는 내전 상황은 더욱더 심각해져서 한국 대사관 대문 열고 300m도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바로 앞에서 폭도들이 총을 갈기는 상황이니까 그 상황에서 22명을
자력으로 어떻게 탈출시킬 수 있을까? 이게 강신성 대사의 그때 최대 고민이었던 거예요. 그때 평소 강대사와 친분이 있었고 그때 상황에서 아직 모가디슈에서 그래도 현지에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었던 이탈리아 대사관을 강대사가 떠올립니다. 근데 여기서 큰 문제가 생깁니다. 강신성 대사가 시카 대사, 우리 대사관에 북한 사람 14명도 와 있다. 합해서 22명 탈 수 있는 부족이 자리 좀 내달라. 라고 요구하니까 시카 대사 입장에서는 너무 난감한 거예요. 야, 아니 우리 이태리 관련된 교민들 아직 다 대피 못 시켰다. 그리고 우리 대사관 식구들도 아직 대피 못했다. 8명은 태워줄 수 있대. 근데 북한 사람들은 버리고 가라. 그때 강신성 대사가 생각할 고민할 겨를도 없이 시카 대사의 거의 바짓자락을 붙잡았다고요. 울면서 야, 우리가 동포고 저기 애들이 4명이나 있는데 우리가 이 사람들 버리고 가면 이 사람들 여기서 다 죽는다. 아, 내가 오라고 해서 의자 들여다 놓고 나만 빠진다는 것이 이게 할 일이냐. 그건 인간으로서 나서는 말이다. 우리 21명이 다 태워달라. 아주 간청을 했지, 빌었지 뭐. 어떻게든 다 함께 가야지. 함께 가야겠죠. 그런 참 기대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참 죽자 살자 부탁을 하면 뭐가 되지 않겠는가. 부재기를 못하더라도 다른 방법으로라도 우리를 좀 도와주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결국에 이태리 본국에서 적십자기 한 대를 더 보내주면서 북한 대사관 직원 14명까지 다 태울 수 있게끔 이태리 대사관에서 허가를 해주고 나중에 안 이야기였는데 강신성 대사와 시카 대사의 친분, 대한민국과 이탈리아 간의 친분 관계, 그리고 대한민국 본국에서 이탈리아를 외교적으로 굉장히 푸시를 많이 했다고요. 부조기 빨리 보내라. 이런 것들이 좀 버무려져서 극적으로 부조기를 보내주겠다는 허가를 받고 다시 총성을 뚫고 한국 대사관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이와 똑같은 시각에 이제 우리 강 대사가 이탈리아 대사관을 찾아가서 막 그렇게 읍설을 하는 동안에 북한의 김용수 대사도 가만히 대사관에 앉아만 있지는 않았습니다. 자기들 딴에도 뭔가를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북한이랑 당시 친하게 지냈던 이집트 대사관을 찾아갑니다. 이집트 대사관에 가서 우리가 이런 상황이다. 이집트에 있는 북한 대사관에게 빨리 연락을 좀 해달라. 그리고 이집트에 있는 한국 대사관에도 연락을 좀 취해달라. 한국 대사관이랑 우리가 같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상당히 상황이 어렵다. 그러니까 우리만 소식을 전하지 말고 한국 사람들한테도 이 소식이 꼭 전달이 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달라. 멋있다. 야, 이상하게 벅차다. 하나가 됐네. 이상하게 벅차다. 나 이집트에도. 작년 초부터인가 이런 얘기 들으면 막 눈물 나려고 그래가지고. 이탈리아에서 구조기를 지원을 하겠다라고는 했습니다만 불과 남은 시간은 2시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무슨 일이 있어도 대통령궁 옆에 있는 이탈리아 대사관까지 가야 돼요, 지금. 총 차량 4대가 출발을 했는데 대통령궁 근처에는 이 무장 반군이 출현할 가능성이 높아가지고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차량이 등장을 하면 나오면은 무조건 일단 선제 발포를 해라라는 명령이 내려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대로를 벗어나서 골목으로 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요. 그래서 원래 계획은 직진을 해서 골목으로 들어갔다가 이태리 대사관 쪽으로 가야 되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맨 앞에 있었던 그 선두 차량이 그냥 직진해버린 거예요. 직진을 한 다음에 아니나 다를까 이 강신성 대사의 그 증언에 따르면 양옆에 이제 버드나무가 이제 쭉 그 가로수로 심어져 있다고 하는데 가로수 잎이 후두두두두 떨어지더래요. 그래서 총소리가 팡팡팡 나는 거예요. 총을 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정부군이 반군 차량으로 착각을 하고 그래서 본능적으로 이 강신성 대사는 운전하던 친구 보고 오른쪽 골목으로 틀어라. 근데 강신성 대사뿐만 아니라 4대가 참 다행인 게 모두 다 같이 오른쪽 골목으로 틀어요. 결국에는 이탈리아 대사관에 4대가 다 도착을 합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 많은 인원의 차량이 이탈리아 대사관 문 앞에 도착을 합니다. 그런데요, 문이 안 열립니다. 이거 뭐 하나 해결하면 다음 거 터지고, 해결하면 다음 거 터지고.
지금 아비규환의 상황이에요. 뒤에서 정부군이 총을 갈기죠. 그때 차량들은 벌써 총알을 맞았죠. 살았는지 죽었는지 생사 확인도 안 되죠. 차량들이 얽히고 부딪히고 급정거하고 빨리 대사관 안으로 들어가야 20명이 넘는 직원들의 생사가 보장이 되는데 문을 안 열어주는 거예요. 왜 안 열려요? 이탈리아 대사관을 지키는 경비 병력 입장에서도 우당탕탕 막 질주하면서 오는 차량이 반군 차량인지 아닌지 식별이 안 되는 거죠. 절체절명의 상황, 강신성 대사가 품에서 무언가를 꺼냅니다. 강 대사가 태극기를 꺼내서 정말로 눈물이 나요. 간절하게 흔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상황에서 총성 때문에 들리지도 않는데 코리아 디플로머시 앰베서더 강신성 해봤자 들리지가 않는 겁니다. 혹시 백기 아니었어요? 영화에서는 100기로 나왔는데 제가 그래서 강신성 대사님한테 물어봤어요. 100기입니까? 태극기입니까? 재차 물었는데 강 대사는 분명하게 내가 흔든 건 태극기였다. 그뿐만이 아니라 강신성 대사가 흔드는 태극기를 뒤에서 누군가가 정말로 급박하게 뺏어간 거예요. 강 대사가 깜짝 놀라서 뒤를 쳐다봤는데 나만 남았어. 나는 그 책임 있어야 혼자 남아서 막 태극기를 흔들었지. 내 키가 뭐 좁잖아요. 머지라서 뻥쩍 소리 떴단 말이야. 그래서 막 소리를 지르는데 누가 뒤에서 태극기를 싹 뺐더라고. 그래서 막 그래서 고련 디플로마시 왔다. 그래서 막 흔들더라고. 북한 직원이 태극기를 흔들면서 코리안 디플로마시라고 외쳤어요. 그 태극기는 그 탈출하자는 함께 뭉쳐서 탈출하자는 그 절망한 심정을 절규하는 거예요. 태극기가. 폭탄이 날아들고 있는 1991년 모가디슈.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드디어 구조기에 타게 됩니다. 공항 도착하니까 비행기가 2대가 도착을 했는데 이탈리아에서 이제 타라! 명이 떨어졌어요. 그때 이제 타러 가는 순간 갑자기 지진이 난 것 같은 큰 소음이 들렸다고 해요. 이게 뭔 일인가? 딱 뒤를 돌아보니까 200명 가까운 소말리아 국민들이, 주민들이 그러니까 숨어 있었던 거예요. 활주로에 돈을 내고. 그래서 남북 간 그 대사관 직원들이 한 사이에 200명이 넘는 소말리아 주민들이 우르르 뛰어가서 먼저 타송기를 타기 시작한 거예요. 완전 재난 영화네. 재난 영화예요. 그래서 일단 어떻게든 탔어요. 이 비행기가 이 모가디슈 공항에 착륙해서 이륙까지 10분이 안 걸렸대요. 요 8분 9분 안에 다 타야 돼. 다 타야 돼. 200명 그 소말리아 주민들과 함께. 일단 비행기 떴어. 근데 그때 이제 그 기내 방송에서 기장이 이제 방송을 했대요. 노스 코리안 엠베서더랑 사우스 코리안 엠베서더 이러시시라고. 이러셨는데 두 사람 탄 거 맞냐고. 각자 인원 파악하라고. 파악을 해보니까 마침 다 탄 거예요. 아이들까지? 전원 탈출 성공. 다행이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주의에 좀 눈여겨볼 점이 북한 대사관 무전수가 네. 그 이태리 대사관 정문에 도착해서 문을 여는 그 순간에 정부군의 총에 맞아서 사망합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아까 무전이 다 탔다고 했잖아요. 그 무전수가 안타깝게도 이제 운전을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유탄을 이제 심장에 맞고 즉사는 안 해요. 그러니까 딱 총을 맞았다라고 옆에 있는 사람한테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근데 딱 뒤에 보니까 이제 아이들과 여자가 타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핸들 놔버리면 찬 뒤집 전복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300m만 더 가면 이탈리아 대사관이에요. 그래서 죽을 힘을 다해서 앞에까지 간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탈리아 대사관 안에서 이제 사망을 하는데 돌아가신 이 무전수 혼이라도 이제 그 고국으로 돌아가라 해가지고 이제 우리식만의 장례식을 합시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소리를 듣고 이제 강신성 대사는 이제 북한 대사관끼리 이거 장례식을 해야 될 것 같아 해서 살짝 빠졌는데 이제 김용수 대사가 빠지고 있는 강신성 대사의 손을 딱 잡고 같이 하자고. 그래서 남북한 대사관 직원들이 함께 서가지고 우리 민족끼리의 장례식을 마친 다음에 2번 다 큰절을 했다고 하죠. 이렇게 해서 정말 살얼음판 같은 곳을 탈출을 해서 북한 외교관들은 대한민국까지 와서 헤어지게 되는 겁니까? 아니요. 케냐 문바사 공항으로 갔습니다. 예? 왜 글로 가요? 케냐로. 왜냐면 케냐는 괜찮았으니까 내전 상황이 아니었고 이제 소말리아에서 가까웠으니까 케냐 문바사 공항에 가서 거기서부터는 왜냐면 우리 뭐 영사관도 있었고 각자 이제 알아서 헤어질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때 강신성 대사가 케냐 문바사 공항에 딱 도착했을 때 김용수 대사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뭐 우리 지금부터 한 4박에 함께 있었는데 뭐 하룻밤도 잔다고 뭐 어쩌냐. 그러게요. 고생하지 마시고
그 호텔 편히 쉬었다 하룻밤 필요했다 가라 왔는데요. 다 건강해요. 근데 그때 버뜩 생각이 나는 것이 저게 이제 다 구조되어서 안전지대에 와서도 한국 대사관에 의존하면 사람들이 본국에 들어와서 더 혼나겠다 이런 생각이 벌써 들더라고요. 그 사람 감사하다고 그러고 나는 그 상tem을 잘 가라. 잘 가시오. 잘 가라. 언제 또 우리가 만날 일 있지 않겠어. 뭐 이 정도고 트레인 밑에서 뭐 서로 얼싸안고 헤어졌어요. 잘 가라고 잘 있으라고. 굉장히 정이 많이 들었고 안부도 궁금했을 거고 하룻밤이라도 조금 더 같이 있고 싶었을 거예요. 도대체 남북의 분단이 뭐길래 체제 경쟁이 도대체 뭐길래 한 동포를 하나의 벗을 인간으로서의 하나의 연민과 한 삶을 이렇게 떨어뜨려 놓는가. 그 매정한 현실 앞에서 강신성 대사도 아마 북한의 김 대사도 지금 수십 년의 세월이 지났지만 지금도 아마 가슴으로 눈물 흘릴 마지막 페이지의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용수 대사를 다시 만나신다면 제일 먼저 무슨 말씀하시고 싶으세요? 너 그 후에 와서 무사했느냐? 무사했니? 어떻게 지냈니? 어떻게 지내느냐? 그거 먼저 물어보고 싶어요. 어디 잘 있으면 우리도 둘도 죽지 않고 잘 있으면 그리고 언제 남북이 좀 화합해가지고 막내가 잘 있게 되면 내가 한번 가서 찾아보고 싶어요. 그래서 그때 얘기를 하면서 삼스러워하면서